노이어, 테어 슈테겐, 에데르송.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라면 어떤 점이 떠오르시나요? 현대 축구는 이제 골키퍼에게 다양한 능력을 요구합니다. 동물적인 반사신경, 세이브 능력, 킥력, 상황 판단 능력 등 갖춰야 할 조건들이 정말 많죠. 이제는 빌드업 능력마저 외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잔인하다고 생각하지만 빌드업 능력이 떨어진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리그 우승을 노리는 빅클럽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자, 그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현대 축구에서는 어느샌가 후방 빌드업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했죠. 십수년 전만 해도 골킥 혹은 자기 진영 깊숙한 곳에서 프리킥 등 공격 전개 기회를 얻을 시 주로 롱킥을 통해 전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졌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짧은 패스를 통해 디펜시브 서드부터 미드 서드를 거쳐 오펜시브 서드까지 도달하는 빌드업 형태를 자주 사용하고 있죠. 몇몇의 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팀들이 모두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최근 변경된 골킥 룰 덕에 더 흔한 장면이 되기도 했죠. 이 과정에서 골키퍼가 빌드업 능력을 갖춘다면 또 한 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생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이전부터 강조해왔던 수적 우위와도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죠. 골키퍼가 일반 필드 플레이어와 비슷한 빌드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대하는 입장에선 수적 열세의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까다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현대 축구의 또 다른 키워드, 바로 전방 압박. 이 역시 첫 번째 이유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후방 빌드업을 시도하는 팀들이 많아진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 최전방부터 수비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전방 압박의 유형 중 많이 선택받는 방식은 바로 센터백 혹은 풀백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수비수가 미드필더, 공격수보다 상대적으로 패스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패스 미스 혹은 부정확한 패스를 유도하는 것이죠. 전형을 갖추고 있다가 풀백 또는 센터백들이 공을 소유할 때를 노려서 순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동시에 전진 패스 루트를 최대한 봉쇄함으로써 공격이 전개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럴 경우 수비진들은 여러 선택지를 마주치게 되는데요. 만약 이 상황에서 골키퍼의 빌드업 능력이 떨어진다면 백패스를 시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백패스를 전달했다고 해도 공격권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골키퍼가 정확한 패스를 전달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말이죠. 자, 하지만 반대로 골키퍼의 빌드업 능력이 출중하다면 수비하는 입장에서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많은 거리를 전진해 골키퍼를 압박하자니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만약 골키퍼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해도 전형이 순간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자연스럽게 상대방 어느 누군가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수적 열세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압박 전형이 흐트러진다면 라인을 높게 끌어올렸던 만큼 실점 확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겠죠? 골키퍼는 항상 최후방에 위치하고 있죠. 이는 빌드업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후방 빌드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해볼까요? 공격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필드 플레이어들이 당연히 상대 골문을 등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패스를 받아야 하니까요.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골키퍼는 아닙니다. 항상 최전방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팀의 전체적인 위치, 상대팀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용이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공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짧은 패스로 다시 후방 빌드업을 시도할 것인지 또는 긴 패스로 공격을 전개할 것인지 순간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패싱력이 더해진다면 이는 전방 압박을 안전하게 벗어나거나 여러 가지 빌드업 형태를 가져갈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옵션을 추가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골키퍼가 빌드업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팀은 정말 많은 이점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축구에서 다이렉트한 공격 방식 대신 후방 빌드업을 통한 전개 방식이 선호되고 있기에 이제는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수비수와 골키퍼 역시 정교한 패스 능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특정 능력에 특화되어 있기보다는 육각형, 멀티플레이어 등으로 불리는 전천후 선수들의 몸값이 상승하고 있죠. 골키퍼 역시 이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대치에 충족한 골키퍼들은 최강팀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죠. 골키퍼의 후방 빌드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팀, 대표적으로는 유럽 챔피언 자리에 오른 뮌헨의 마누엘 노이어가 있고 맨체스터 시티의 에데르송, 바르셀로나의 테어 슈테겐도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세 팀은 골키퍼의 빌드업 능력을 바탕으로 깔끔한 공격 전개를 보여주곤 하죠. 가뜩이나 필드 플레이어들의 능력도 출중한데 골키퍼의 발기술까지 수준급이니 상대팀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또한 현재 세계 최고의 자리를 꿈꾸는 유소년 골키퍼들의 훈련 세션에 패스가 추가됐다는 점도 골키퍼들의 빌드업 능력이 얼마나 중요시되는지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감히 예상해보자면 향후 현대 축구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골키퍼들은 대부분이 빌드업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잔인하지만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는 골키퍼의 빌드업 능력. 알고 보면 재미는 배가 된다라는 축구의 격언에 따라서 앞으로 골키퍼들의 활약을 즐기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